여러분, 우리 발밑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땅이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힘과 또 중력에 의해 무너지려는 힘 사이에 아주 그냥 끊임없는 싸움이죠. 오늘은 이 비탈면 안정성이라는 주제를 슬라이드 자료와 함께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자 핵심입니다. 비탈면의 운명은요, 딱 이 두 힘의 대결에 달려 있거든요. 마치 줄다리기 같죠? 여기 녹색 화살표, 이게 바로 흙을 꽉 붙잡아 두려는 버티는 힘, 저항력, 타우 F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이 주황색 화살표는 비탈면을 아래로 질질 끌어내리려는 무너뜨리는 힘, 활동력, 타우 D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버티는 힘이 더 세면 안전, 무너뜨리는 힘이 더 세면 붕괴. 오늘 우리가 알아볼 모든 내용은 사실 이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대체 뭔지, 그리고 승패를 가르는 안전율이라는 숫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 편인 저항력을 약하게 만드는 놈들, 또 반대편인 활동력을 강하게 만드는 놈들이 누군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실제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결론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지니어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승자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안전율이라는 아주 중요한 숫자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공식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율 FS는요, 간단해요. 버티는 힘, 즉 저항력을 무너뜨리려는 힘, 활동력으로 나눈 겁니다. 정말 쉽죠? 예를 들어서 버티는 힘이 2배 더 세면 안전율은 2. 이건 뭐 끝도 없던 얘기죠. 근데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 안전율은 딱 1.0이 됩니다.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인 거죠. 여기서 버티는 힘이 아주 조금이라도 약해진다? 안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다? 그럼 바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이 숫자 하나에 모든 게 달려있는 셈이죠. 근데 이 안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다른 도구로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댐을 막 지었어요. 갑자기 물이 확 차오르는데 흙 속에 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겠죠? 이런 급박한 단기 상황에선 저능력 해석을 쓰는 거고요. 반대로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모든 게 안정된,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를 볼 때는 유효응력 해석을 씁니다. 결국 뭐냐면 가장 위험할 때랑 평소일 때 둘 다 안전한지 따로따로 체크해 본다는 거죠. 아주 꼼꼼하게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 땅을 꽉 붙잡아주는 이 저항력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빌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저항력의 힘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녀석들이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죠. 그 첫 번째 빌런, 아마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흔한 녀석일 텐데요. 바로 물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간극수압이죠. 자, 여러분, 모래성을 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을 살짝 뿌리면 단단해지지만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흙 알갱이들 사이에 물이 꽉 차면 이 물의 압력이 알갱이들을 서로 밀어내요. 그럼 얘네들이 꽉 맞물려서 버티는 힘, 즉 마찰력이 확 줄어들겠죠? 결국 버티는 힘, 저항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슬레이킹이라는 현상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단단한 바위가 비스킷처럼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던 바위가 공기랑 물을 만나면 여기 그림처럼 미세한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점토 같은 성분들이 물을 먹고 불어나면서 바위를 안에서부터 부숴버리는 거죠. 단단했던 결속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흙에 아주 슬픈 비밀을 담고 있거든요. 흙은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강해지지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처음엔 힘을 받으면 버티고 버티다가 강도가 최고점, 피크 강도까지 올라가죠. 하지만 한번 뚝 하고 부러지고 나면 그 힘이 훨씬 낮은 수준, 잔류 강도로 뚝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않아요. 마치 회복되지 않는 큰 상처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산사 때 났던 곳이 또 위험하다고 하는지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크리프라는 정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적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딱히 누가 더 누르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흙이 소소히 지쳐서 약해지는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시간이 힘을 갉아먹는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물 때문에 약해지는 간극수압, 비스킷처럼 부서지는 슬레이킹, 한번 무너지면 끝인 잔류 강도,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인 크리프, 이 네 가지가 바로 버티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편, 즉 버티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내부의 적들을 살펴봤죠.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너뜨리려는 힘, 즉 활동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것들이 비탈면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상당수가 우리 인간 활동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탈면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흙을 막 쌓아요. 그럼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반대로 아래쪽에 길을 낸다고 땅을 깎아버리면 발목을 받쳐주던 지지대가 사라지는 셈이잖아요. 여기에 뭐 지진 같은 자연의 힘까지 더해지면 말 그대로 무너뜨리려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위험한 요인들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있는 게 바로 법적인 약속, 설계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설계 기준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명확해요. 보세요. 아무 일 없는 평상시 건기에는 안전율 1.5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뭐냐? 버티는 힘이 무너뜨리려는 힘보다 최소 1.5배, 그러니까 50%는 더 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충분한 여유를 두는 거죠.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우기에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준을 조금 낮춰서 1.2 이상,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올까 말까한 지진 상황에서는 더 낮춰서 1.1 이상만 되면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다 시나리오를 짜서 안전이라는 최소한의 여유, 즉 마진을 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비탈면 안정성이라는 건 그냥 숫자 계산 한번 뚝딱 하고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비탈면의 안정성이라는 건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는 살아 숨쉬는 시스템 같은 겁니다. 여기 그림처럼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는 저항력과 비가 오거나 건물이 들어서는 등 수시로 강해지는 활동력,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비탈면 안정성 관리의 핵심이고, 어찌 보면 기술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도 버티는 힘과 무너뜨리려는 힘, 이 두 힘의 싸움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언덕이나 도로 옆 비탈면에 혹시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흔적은 없는지 말이죠. 아주 작은 균열이라던가 뭔가 배가 불룩 튀어나온 것 같은 모습이라던가 아마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주변의 땅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